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입니다. 확산세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는 물론 대기업까지 위기에 빠졌습니다. 기업의 위기는 결국은 일자리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도 비슷합니다. 셧다운 지역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마비됐고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예상치의 2배를 웃돌면서 취업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양상이 전 세계에서 나타나면서 대규모 실업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가운데 현 상황을 진단해보고 향후 대책도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숫자가 이제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됐는데 3월 수치가 78.4. 이게 100보다 낮으면 전망이 비관적인 거고 100보다 높으면 이제 낙관적이라는 뜻인데 이 78.4 정도의 수치면은 얼마나 나빴던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 심리 지수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현재 경제에 대한 인식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 숫자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78.4까지 내려간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내려간 수준이고요. 1년 한 달 만에 가장 많이 하락한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제일 컸다는 거죠. 하락폭이 가장 컸던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 상당히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오늘 예. 경제정책회의에서 가구당 100만 원 정도의 그 현금 지원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예. 이렇게 소비자들이 심리가 위축돼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더 들어오더라도 소비자들이 쓰지를 않습니다. 아, 그냥 저축을 해도 저축을 가능성이 높다는 하거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따라서 그 가구당 100만 원 정도의 현금 지급이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내수 진작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악화돼서 결국 다른 산업으로도 소비와 관련된 산업이 아니라 중공업이나 같은 산업으로도 이 불안감이 가속될 수 있는 사전적인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기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기업들이 좀 눈에 띄게 휘청거리는 기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산중공업 같은 데는 결국에는 정부의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지원을 받게 됐고 또 큰 자동차 부품업체, 아주 유력한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가 희망퇴직을 시행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 상황이 안 좋아지는 현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실 가장 안타까운 점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우리나라 많은 산업계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희망퇴직이나 무급 휴가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아주 강하게 시행하던 산업들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져서 이런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불안감이 상당히 증폭된 면이 있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이 맞습니다. 같은 거네요. 우리가 알다시피 두산중공업은 이제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큰 적자를 계속 봐왔고요. 백화점 업계라든지 예. 자동차 부품 업계 그리고 은행업들은 매년 수천 명씩 무급 휴가나 희망퇴직을 계속 진행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 전체가 위축돼서 이런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여러 산업으로 번질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도가 이제 현대차의 아주 유력한 부품 공급 업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 상황을 좀 봤더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 현대차와 기아차 신용 등급을 낮추려고 검토에 들어갔다 뭐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자동차 산업은 어쩌다가 이렇게 나빠진 겁니까? 네, 자동차 산업이 지금 가장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산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 소비자 심리가 악화돼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소비를 줄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가 악화되면 가장 먼저 사지 않는 것이 가장 비싼 물건입니다. 우리가 평생 가장 비싼 물건 사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자동차인데요. 따라서 자동차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네, 셈입니다. 집을 제외하면 자동차가 그래도 가장 맞습니다. 비쌀 테니까요. 따라서 이 자동차 산업은 정말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전자회사가 만들면 그것은 거의 다 전자회사 안에서 부품을 조달하지만 자동차는 거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정말로 큰 산업이기 때문에 나라의 기간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
이렇게 위협을 받으면 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동차를 덜 사니까 두 번째로 고용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됩니다. 네, 자동차 산업에서 고용하는 인원이 참 많죠. 맞습니다. 전후반 연간 효과가 어떤 우리나라 주요 10개 산업 중에서 가장 큰 산업입니다. 따라서 국내 내수와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 가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자동차 산업의 약화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은 2008년 미국 GM이나 포드가 위험할 때 정부가 직접 도와줬듯이 특별히 도와줄 필요가 있는 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 주목을 끄는데요. 최근에 지난주에 발표된 자료인데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00만 건을 넘어설 정도로 당초 여러 시장 내 기관에서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많이 나와서 이제 우려가 좀 커졌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을 폐쇄해야 된다, 방역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감염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그런 언급을 했다가 문매를 맞기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미국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그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미국 정치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2주마다 발표되는데 고용의 현 상황을 가장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변수고 정치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3월 초까지는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1만 건, 예년과 비슷했는데 갑자기 3월 말에 오면서 2주 만에 300만 건 이상으로 급등을 했고 네. 시장에서는 많아봤자 200만 건 아니겠나라고 예측을 했지만 그거를 훨씬 넘어서는 상당히 충격을 준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1월 초까지만 해도 미국의 실업률이 3.5%였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자랑거리이기도 했죠. 가장 자랑거리가 거의 완전 고용에 이루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랑을 숫자로 나타내 주는 것이 역사상 가장 낮은 3.5% 실업률이고 우리나라의 4.1%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참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미국 정부가 이런 노동시장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의 위기가 오리라고 예측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예. 미국 정부와 기업에서 이런 실업자들이 너무 늘어나는 데 두려워서 강제적으로 호텔이나 항공이나 음식점 업계에 있던 사람들을 병원이나 그리고 온라인 판매로 강제적으로 재배치하겠다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예. 이게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시장에 돈이 풀릴 일만 남았는데 다행스러운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크게 떨어졌더라고요. 이유를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일단 미국이 2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한 것은 상당히 과감한 조치입니다. 예. 미국 GDP 한 11% 되는 과감한 조치인데요. 이게 효과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미국 사람들도 하루에 3끼를 먹는데 한 끼를 더 먹는 효과가 있는 정도로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밖에 없고 특히 미국이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원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그리고 대기업에도 대출을 보증해주는 그런 조치를 아주 강력하게 시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도움을 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갑작스럽게 지난 주말에 4%, 3%대 급락세를 보였단 말이죠. 네. 그거는 예정됐던 기대를 모았던 재료가 결국 등장을 하면서 나온 기술적인 하락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재정 패키지가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울한 소식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분석을 하나 내놨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세계 경기가 2009년,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평가와 경고를 했더라고요. 또 미국 역시도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좀 공감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 생각으로는 거의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 하락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 경제 위기가 2008년의 금융 위기에 버금갈지 더 갈지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면
실제 경제의 거울이라고 하는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상의 출렁거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경제 충격이 2008년 금융위기 정도 이상으로 클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업의 그 비중이 큰데요. 예.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데 네. 이 서비스업이 우리나라는 60% 정도 GDP를 차지하지만 미국, 영국은 거의 80% 정도 차지를 합니다. 따라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기 하락의 효과가 더 커서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사실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뭐 세계 전체의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우리나라만 뭐 좋아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는 올해 전체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역성장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전망까지 나오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성장 예측치가 한국은행의 예측치인데 예. 지난달 2.3% 올해 성장해서 2.1%로 하락시켰습니다. 아마도 4월 다다음 주 정도 되면 1%대로 하락시킬 게 거의 확실하고요. 예. 반면에 외국의 평가 기관들은 상당히 우리 경제가 하락을 심하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대 평가 기관인 그 무디스랑 S&P랑 피치 모두 마이너스나 0%대로 이미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전망을 바꿨는데 네. 미국계 그 평가 회사인 무디스는 0.1% 거의 0%죠. 예. 그리고 미국계 평가회사인 S&P는 마이너스 0.6%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계는 그래도 좀 온건하게 피치가 0.8% 정도로 올해 성장하리라고 예측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올해 아니면 이번 분기, 다음 분기 뭐 이 정도의 하락세는 뭐 예상이 됐던 일이고 뭐 그 정도를 버틸 만한 기초 체력 정도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회복의 시점이 언제냐라는 맞습니다. 건데요. 뭐 회복 시점이 일단 현 상황이 좀 이어진다고 봤을 때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현 상황이 2008년 금융 위기를 유추해서 추론을 해보면 거의 뭐 6개월 이상의 그 회복 기간이 당장 걸릴 것 같고요. 예. 그게 더 길어질수록 소위 V자냐 아니면 L자냐 이 논쟁이 있는데 V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서 한두 달 안에 반등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가고 이게 침체가 연쇄적으로 이 맞습니다. 나라 저 나라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중진국까지 번진다면 올해 말과 내년까지 불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여전히 좀 불안하다라는 심리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여전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뭐 정부든 민간이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대책이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 우리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을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지금 가장 어려움에 몰린 분들이 그 자영업자분들이랑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요. 예. 이분들에게는 미시적으로 현금 지원이 파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 자영업자가 전체 고용자의 한 4분의 1 정도 되고 다른 나라랑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네, 자영업자 비중이 아주 높죠. 아주 높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에서 다 차지하는 비율이 한 90% 됩니다. 나머지 10%를 대기업이 하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분들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근간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에 있어서.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는 게 더 강화돼야 되고 두 번째가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의 그 현금 수합을 늘려야겠습니다. 예.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과도 맞습니다. 해야 한다. 네. 미국의 600억 달러 현금 수합 통화 수합을 이번에 했지만 중국과 통화 수합이 560억 달러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10월에 만기가 됩니다. 예. 그걸 좀 늘려야 되는 필요가 있고 일본과도 지난 2015년까지 300억 달러 통화 수합이 있었는데 2015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그게 중단됐습니다. 예. 정치적인 이유인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일본과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경제적인 이유로 이 일본과의 통화 수합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그 많이 와 있는 일본의 그 은행들의 대출을 빨리 빠져나가게
가능하게 하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